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 16일인가요? 6일이네요.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타기 시작했고, 우리도 바닥에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다음 주는 뭐 어쨌든 주 중에 주 후반까지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 중에 어 일단 주 초반에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은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오늘 심지어 또 제가 30분에 마감을 한다고 해놓고 10시 30분에 마감한다고 해놓고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8종목을 신청해 주셨어요. 적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는 적절하게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뭐 시간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도 아마도 뭐 혹시 뭐 해줄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되거든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을 나고 있고 손실이 나고 있고 하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그냥 안 하신 거지. 시간이 지나서 신청해 주시거나 뭐 시간 나거든 봐주시든가요.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별로 절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뭐 제가 무슨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를 이 시간을 저는 지금 일요일 하루 종일 걸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셨던 분들은 아침에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 올려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셨으면은 그냥 해드리는 거죠. 제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드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시스템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고 종목을 들여다보고 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절박함이 많이 없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느낌이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도 역시 그렇게 뭐 절박해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 투자뿐만 아니고요, 뭘 해도 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아주 칼같이 딱 정확하게 좀 투자를 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절대 추가 시간 약속을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제 시간에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써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이외에 하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네, 모르겠어요. 이 회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일요일 하루를 써볼까. 예, 이렇게 그냥 이런 시간을 나름대로는 저는 되게 서비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이제 잘 봐주시고 이제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도움이 되면 듣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느낌이 조금이라도 더 절박한 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비회원들께
신청을 받아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을 좀 없애고 다른 회원들과 조금 더 시간을 좀 써볼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약속이니까 일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8종목을 신청해 주셨고요. 자, 지금 보면은 LNF,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세진중공업, 하이비전 시스템, HLB제약, SPG, 예, 다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신청해 주신 종목들에 왜 신청해 주셨는지 이 좀 느낌이 와요.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LNF,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은 어차피 회원님들이 신청해 주셔서 약간 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SPG까지 5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크리닝 하듯이 아주 간단하게 종목의 전망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요. 먼저 실적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 나온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죠. LNF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2024년에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5,58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그 2025년에도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25년도 지금 3월 1분기인데 25년도 내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26년을 보면 1,425억 원 흑자로 전환, 매출액도 3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물론 2023년도 매출 보시면 4조 6천억 원, 그러면 아직 정상치가 아닌 거죠. 내년까지도 27년 돼야 4조 한 4천억 원. 그러니까 그 정상 영업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건 2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년 영업이익 1,425억 원도 사실상 22년도 영업이익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LNF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27년, 28년 정도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으로 보면. 자, 그러나 어쨌든 주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밀린 뒤에 좋아질 것이냐, 이걸 알면 주가도 최저점에서 반등을 할 게 뻔한 거죠. 어느 정도 반등할지, 어느 강도로 반등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26년도 연간 실적이 26년도에 가야 흑자로 전환할 거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5년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해서 26년, 27년에 주가가 실적이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25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상 2, 3개월쯤 전이라고 보면 3분기는 뭐 7, 8, 9, 7월부터 시작하니까 대략 5월쯤이 아닐까, 한 4, 5월쯤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3월이죠. 한두 달 안에 반등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적만 놓고 보면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기관이 최근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을 빼면 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2월 20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려 160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산 주체는 개인 90만 주. 주가는 8만 원, 뭐 9만 1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7만 3천 원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밀릴 것인가? 지금은 하락세 7만 1,800원까지 빠졌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세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계속 하락세인 건 분명하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241선 부근이 저항선이었는데 작년 11월에는 121선에서 다시 늘려요. 241선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2월 달에 61선. 저항선이 61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21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다시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만 100원이 저점이었는데 3월 7일 날 저점을 깨거나 또는 7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그 주가는 지금 하락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21선에 눌린 거죠. 8만 원에서 지금 7만 3,100원, 400원. 그러면은 7만 100원인데 저점이 7만 3,400원에서 7만 100원 정도까지 7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LNF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그 양극재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극재 수요가 그러니까 있으려면 리튬 수요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수요가 없으면 리튬도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리튬의 전방에는 양극재가 있고 양극재 회사가 이제 LNF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리튬 가격을 보면 2차 전지 전반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2023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2년 3개월치 정도를 한번 보자면 500 위안이죠. 500 위안 킬로그램당 500 위안 가까이까지 480 위안 정도까지 갔던 리튬 가격이 지금 70 위안 정도까지 한 7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그러면은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2023년 가격까지부터 지금 2년치를 이게 지금 일간 가격, 주간 가격이죠.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월간 가격으로 늘려서 10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6, 7, 8, 9, 10, 1, 2, 3, 4, 5 해가지고 보면 리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21년부터고요. 1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눌렸다가 2번이라고 쓴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죠. 그게 22년도에 급등을 해서 23년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쫙 떨어집니다. 리튬 가격이. 3번입니다. 그리고는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쫙 밀려서 최저점까지 온 지금 4번 구간입니다. 그러면 1, 2, 3, 4번이라는 이 구간 동안에 LNF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리튬 가격하고 연동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LNF 지금 1년까지는 주가가 변동이 없다가 100위안 밑에서 움직이다가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까지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자, 보겠습니다. LNF의 주봉으로 2019, 202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구간이 이제 20년도, 21년도니까 1번 구간이 보이는데, 리튬 가격이 급등할 때 LNF 주가도 쭉 그냥 횡보하다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 리튬 가격이 약간 눌렸다가 다시 최고점을 찍을 때, 2번 구간까지 갈 때, 그때 횡보를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실은. 횡보를 하다가 23년에 최고점을 찍을 때 리튬 가격이 최고점을 찍으니까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아까 리튬 가격은 1월 이후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LNF가 하락세로 바뀐 거는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 3개월 뒤에 LNF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 2, 3개월 뒤부터는 LNF 가격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4번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최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73,000원까지. 자, 뭐냐면요.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냐면요. 리튬 가격과 LNF 가격은 되게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는데 심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심리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리튬의 수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NF에는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리튬하고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주봉으로 이렇게 조금 더 느슨하게 본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이제 볼 수는 있고 리튬 가격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2, 3개월 뒤, 한 2달쯤 뒤, 2~3달쯤 뒤부터는 LNF 가격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LNF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튬 가격이 앞에서 먼저 움직여주면 LNF가 움직이니까 리튬 가격이 딱 의미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면 2달쯤 뒤부터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 LNF를 매수하자. 지금은 LNF 사기가 좀 어려운 게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르다는 거. 리튬 가격이 70위안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러니까 100위안 아래에서 움직인 게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요가 멀었어요. 이게 리튬 가격이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수요가 멀었고요. 하지만 지표로서의 그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네, 그럼 LNF 가격은 리튬 가격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도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02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뭐 그닥 움직이지 않습니다. 24년에는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역성장했습니다. 25년에 2.7% 늘어날 걸로 예상되다가 26년에 12% 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지네. 네, 좋아집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분기 보면 1, 2, 3분기가 다 역성장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4분기 이후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죠?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전에 LNF처럼 아직은 1, 2분기에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짧은 반등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왔다가 의미 있게 반등하는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볼까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한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선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가는 어쨌든 6만 원 돌파했다가 5만 5천 원대까지 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자, 일봉 볼까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12월 달에 3만 7천 원대 말고도 올해 2월 초에 3만 8천 원대, 3만 9천 원 정도까지 바닥을 찍었다가 완전히 뭐 반등을 해서 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락세, 6만 5천 원 부근에 매물대 길게 펼쳐져 있는 자리, 그게 작년 6월의 고점 자리였잖아요. 여기서는 매물이 이 가격까지 오니까 수익, 그러니까 손실 보전하고 싶은 그 분들, 반등에 따른 그런 분들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고 길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지금은 하나, 둘, 세 번째 음봉을 맞았습니다. 어디까지 밀릴까? 선을 그어놓은 건 매물대 자리입니다. 매물대 자리가 5만 2,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만 2,500원 정도가 매물대고요. 그 바로 밑에 21선과 481선이 만나는 자리도 5만 1,000원대니까 5만 2,000원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나 RSI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비중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면, 손실이 나 있는 상태라면 굳이 지금 뭐 던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52,000원 바닥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52,000원이 깨진다. 뭐 51,000원 이런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면 뭐 그 손실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 이후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락할 때,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우리 그 정해놓은 원칙대로 일정 부분 빠지면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나중에 반등할 때 재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25, 26, 27까지 계속 좋아지고 매출액이 뭐 13조 원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 영업이익도 1조 3천억 이렇게 달릴 걸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분기 실적으로 봐도 4분기에 120%, 1분기에 90%, 2분기에 37% 이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도 1,900억대까지 찍습니다. 이 3분기에 매출액이 늘질 않아요. 근데 분기 매출액이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2조 7천억대에 머물러 있어서 물음표 시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일정하게 그냥 유지되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는다는 건 다른 데서 아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추가 뭐 수주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줘야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싸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까지 왔다 했는데 추가로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 주가 흐름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수급을 봐야 됩니다. 수급이 중요한데 일단 목요일 날 외국인이 320만 주, 기관이 167만 주를 팔았다가 금요일 날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도 사실상 뭐 14,000원 안 깨지고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14,320원인데 12,700 얼마에서 15,000원 돌파했다가 14,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일봉 볼까요? 자,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일봉의 편차가 되게 크죠.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주가 빠졌다가 그런데 중요한 자리 노란색 선 제가 21선 안 빠지면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21선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의 해답은 21선. 21선 금요일날 21선이 14,170원. 이 금요일날 저가가 14,090원. 그러니까 21선 밑으로 빠지자마자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21선 밑으로 빼지 않더라. 살짝 뺐다가 반등을 바로 하더라. 그리고는 그 전에 2월달 이럴 때 21선 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급등을 하잖아요. 삼성중공업도 21선 밑에까지 밀렸던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15,000원대 중반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들의 또 하락세가 다시 뭐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올해 25년도에 흑자를 영업이익이 26억 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도 무려 272억 원으로 지난 4년치 다 합쳐 보세요. 얼마 정도 되죠? 한 108, 90억인데 다 뛰어넘는 최근에 한 5년치, 6년치 이상의 매출액을 다 뛰어넘는 매출을 올해 2025년 1년 만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방향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락세 딱 접어드는 순간 매도,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할 때 매수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자 지금 수급을 먼저 보면 최근에 47만 주 넘게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도 이런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16,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1,0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 여기서 비중 못 줄였다면 뭐 상당히 큰 폭의 한 30% 이상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 투자를 할 때 손실은 30% 이런 손실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3%, 뭐
길면 한 10% 정도까지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고요. 통상적으로는 3에서 5%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뭐 5%까지 가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한 3에서 5% 정도 이상 밀리면 과감하게 던집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내일 상한가가 도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인데 제가 올해 20 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게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그 큰 수익도 내보고 큰 손실도 내보고 다 해본 결과 손실을 낼 때 혹시 하면서 들고 갔다가 반토막이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기회도 없어져요. 다 모든 게 사라집니다. 수익은요. 물론 뭐 종목 따라 상황 따라 뭐 그날 다 다르지만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고 주가가 빠지고 이럴 때는 무조건 같이 던졌어야 된다.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지 사려고 보시는 건지. 자, 그런 거는 일봉을 봐야죠. 자, 일봉을 보면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고요.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이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이 분홍색 241선 밑에서 쫙 올라올 때 이때 저점에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매도를 이제 하려다가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좀 보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금요일 날 쭉 빠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241선까지 추가로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 날 외국인이 좀 계속 매도세를 이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매물대 자리가 11,3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닥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빠지면 241선 1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원 정도 추가로 결국 11,000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금요일 날 저점이 11,320원. 그다음에 11일 화요일 날 저점이 1,900원이니까 이 두 개가 힌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1,300원이 매물대가 있고요. 금요일 날 저점 지켜줬고요. 거기서 더 밀리면 11,000원 정도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다행인 건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도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11,000원보다 11,300원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금요일 날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이제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째? 5번째 종목인가요? 세진중공업. 네, 조선업 하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 사업 회사입니다. 선원들 이제 뭐 숙소라든가 배 안에 선원들을 자고 그런 이제 공간 있죠. 그런 공간들을 뭐라 그러냐면 데크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제작하고 그다음에 LPG 운반선에 탑재되는 탱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실 그다음에 전체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거의 98.7%죠. 그러니까 조선업 하는 회사 맞습니다. 지금 조선업에서 선실 만드는 데크하우스를 제작하는 그 선실 그게 64.5%, 그다음에 LPG 탱크 만드는 뭐 나머지 그다음에 선체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98.7%. 그러니까 조선업을 주로 하고 있고 플랜트는 매출이 나오다가 지난 이제 최근 2년간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로지 조선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100만 주 넘게 덜어내고 있고 이걸 오롯이 개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9,4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7,600원, 700원 이런 자리까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조선업의 수혜를 받다가 최근에 조선업이 이제 조금 같이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먼저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세진중공업도 조선업들 잘 갈 때는 아마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지금 빠질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런 구간이네요. 외국인의 매도 아니죠. 기관의 매도가 컸고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등이 팔고 있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그러면서 하락세가 이제 나오다가
자, 선을 그어놨는데 이 매물대 자리, 이 자리 밑으로는 저는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이 매도, 그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매물대가 7,400원 정도인데 지난 12일 날 저점이 7,520원, 금요일 날 저점도 7,560원, 목요일도 7,560원. 7,000 지금 매물대 자리가요. 7,400 한 50원, 6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7,5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고 바닥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계속 올리고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진중공업은 바닥 확인했으니까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보시면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고 골든크로스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 갖고 계신 요즘 신청해 주신 분들이 사연을 써 주셨나요? 제가 세진중공업 그냥 신청만 하셨는데요. 이게 갖고 계시다면 홀딩 또는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구간인 것 같이 보이고 만약에 살려고 하신다면 좋은 자리라고 보이고요. 매도하려고 그러면 만류하고 싶은 자리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실적부터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32% 늘어나서 411억 원, 내년에 507억 원으로 드디어 2023년도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혼자 사고 있네요. 외국인이 엄청 좋습니다. 그 이틀 팔았지만 굉장히 좋은 상황. 기관도 만주 드디어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좀 눌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봉을 보면 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16,800원, 16,900원 대략 한 17,000원 정도인데 이 매물대 바닥이 지난 11일 날 저점이 16,720원까지 밀렸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매물대보다도 밀렸었다가 당일날 바로 반등. 그리고 지금 이게 20일선인가요? 21일선이 곧 21일선이 18,500원이고 5일선이구나. 5일선이군요. 아니죠. 이게 3일선이군요. 3일선. 맞나요? 3일선? 3일선. 5일선이네요. 5일선. 5일선에 눌리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바닥이 17,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항을 받고 있는 17,300원 정도, 17,400원 정도 되는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면 18,000원 정도 되는 매물대 상단 터치가 가능한 자리. 그 이후의 흐름은 그 이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바닥에 이제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 저는 다음 주쯤에 이 5일선을 돌파하면서 18,000원 가까이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지금 보시면 1998년 설립된 주식회사 시트리가 전신이며 HLB 그룹에는 2020년 10월에 편입이 됐다. 5년 연평균 성장률이 40% 육박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회사 같지는 않아요. 매출은 늘고 있는데 24년도에 매출 성장률도 더뎌졌고 영업 적자 작년까지 계속 영업 적자 이어지다가 24년도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만 그 액수는 15억 원으로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LB 제약은 당연하게도 HLB의 주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HLB 이제 이번 주 리보세라님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HLB가 잘 되면 당연히 HLB 제약도 잘 갈 거고요. 우려가 나오면 당연히 같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3만 6천 주 팔고 있고 기관도 매도하고 최근에 사고 있지만 금요일 날 매도를 하면서 한 달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다만 최근에 2월 말 3만 3천 원대에서부터 지금 2만 4천 원
금요일 날에 24,200원까지 빠졌었고 3월 10일에는 2,500원까지 하한가 이렇게 나오고 이랬었죠. 신약 허가에 대한 이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회복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11월부터 11, 12, 1, 2, 4개월까지 4개월 동안 찔끔찔끔 올라온 것 같이 보여도 17,000원에서 33,000원대까지 2배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뜻이고요. HLB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시 빠진 건데 과하다. 2만 원까지 빠진 건 과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이게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121선이 24,000원입니다. 23,900원, 24,000원. 그러면 지금 눌릴 만큼 눌렸다고 보고 다음 주에는 신약 허가가 나오면 엄청난 그날 뭐 엄청난 진짜 주가 반등이 나오겠죠. 하루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며칠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 모멘텀인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안 좋다는 신호도 없어요. 우려가 그냥 클 뿐입니다.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안 됐던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서 다시 제출을 했고 그게 이제 이번 20일 날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HLB 제약 HLB 제약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에 한번 뭐 모험을 걸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리 지금 빼고 있으니까요. 미리 올렸다면 지금 기대감에서 그냥 던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또 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뺐어요. 2만 원까지 33,000원에서 2만 원이면은 한 50% 그죠? 50% 넘게 빠졌었죠. 짧은 시간에 한 2주 만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HLB 따라가고요. HLB 제약은 그 이번 주 후반부에 있을 그 신약 허가에 대한 이제 기대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발현이 될지. 그런데 24,000원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2,500원까지 빠졌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약 허가 기대 그 전에 우려가 쏟아져 나오면서 빠진다면 2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20% 정도 빠지면 2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미리 우려가 나오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지선이냐에 따라서 24,000원이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면 24,000원대 초반에서 사야죠. 또 2만 원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2만 원까지 밀렸다가 18,000원까지 더 밀리느냐 아니면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분석하기에는 어렵지만 반등하기 시작했던 자리가 17,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24,000원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한번 뭐 신약 허가 기대감에 원래 제약바이오는 다 기대감에 원래 항상 오르는 거고 실망감에 빠지는 거고 그런 건데 우려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자리 2만 원 정도면은 뭐 충분하고 24,000원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성공했을 때의 그 강력한 모멘텀을 장착하게 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내가 나 한 뭐 어느 정도 뭐 돈 잃어버린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봤다가 의외의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해봐 했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이번 주기 때문에 그 변동성 지난주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나중에 추가로 사면서 복구할 생각을 해놓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조금 사보지 않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허가 받게 되면 어쨌든 뭐 모멘텀 충분히 받을 텐데 제 의견은 그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PG. SPG도 2025년이 수익
개선에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늘어서 흑자로 만들어 놓겠지만 사실 매출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상적인 구간은 아니죠. 2026년이 돼야 정상적인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25년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이렇게 간다는 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SPG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로봇주들 다 잘 갈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SPG도 바닥을 좀 잡아주면 어느 정도에서는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안 그래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60만 주 가까이 55만 주를 팔고 있는데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팔다가 금융투자가 금요일 날 딱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일봉을 볼까요? SPG 일봉을 보면 큰 폭에 17,990원에서 35,700원까지 2배 딱 올려놓고 쫙 뺍니다. 23,000원대까지 밀렸죠.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난주에 23,65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100% 올렸다가 50%를 뺐다가 반등.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작년 12월 10일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이번에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딱 11일 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자리들에서 샀을 때 이렇게 급등 100%, 그 다음에 50% 까였지만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23,000원대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다시 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요. 지금도 SPG 일봉으로만 보면 241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뭐 강한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음 주에 27,500원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3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지난주에 좋은 자리가 매수 자리가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8종목을 나름대로는 좀 뭐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40분 넘었네요. 네, 뭐 항상 투자에는 좀 어떤 세세한 그 스킬, 기술 이런 것보다는 시장 전반을 읽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요.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 또 다음 주에 그 미국 또 FOMC가 있나요? 그래서 아주 그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의 정책, 관세 이런 것들을 또 잘 들여다봐야 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최근에는 너무 길게 어떤 목표나 투자 기간을 잡는 것보다는 좀 짧게 끊어가는 게 더 좋은 성과를 내요. 빠질 때 막 걷잡을 수 없이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또 시장이 짧은 하락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견뎌내고 반등을 하려는 딱 타이밍이기 때문에 종목별, 업종별로 잘만 잡으면 또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8종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댓글 보니까 2만 원에 보유 중이라고 써놓으신 거를 지금 봤네요. 잠깐만요. 아까는 제가 멘트를 2만 원이면은 손실 구간이 있으시군요. 지금 이제 반등을 아마 할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폭은 18,500원입니다. 그리고 18,500원을 아주 강하게 뚫어내는 그 모멘텀이 나와야 2만 원이 가는 거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곧바로 2만 원 가는 건 없고요. 18,000원 정도에서도 좀 밀릴 수 있겠네요. 그 매물대가 그럼 곳곳에 있습니다. 18,000원, 18,600원, 19,500원 이런 자리에 계속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2만 원까지 갖고 계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짧은 의미가 이렇게
그 신청해 주신 분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 정도고요. 2만 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진작 봤으면 주봉을 좀 분석을 해드렸을 텐데 주봉을 한번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주봉 20주선을 보시면 그 20주선 자리가 지금 17,350원인데 정확하게 17,3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고 이 주봉이 21선을 안 깼어요. 그러니까 한 주 보시면. 근데 22만 원까지 가려면 이 60주선이 2만 100원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240주선 그다음에 5주선, 120주선 이런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다 매물 저항벽이거든요. 이런 저항선들을 뚫어내려면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2만 원까지 회복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2만 원까지 그러니까 2만 원 가까이까지 붙이는 그런 시기가 좀 당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으면은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봉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